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얼마 전에 이 딥시크라는 중국 AI 회사 때문에 미국 주식 투자한 사람들끼리 난리가 났었죠. 얘네가 자기들이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거의 100분의 1 비용으로 이제 거의 비슷하거나 심지어 그 뛰어넘는 성능의 AI 모델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데요. 얘가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어쨌든 진짜 이 미국 기업들 대비해서 훨씬 적은 비용으로 꽤나 괜찮은 성능의 AI 모델을 만든 건 확실해 보여요. 이거를 뭐 그냥 중국 회사니까 무조건 믿을 수 없자, 뻥일 것이다, 이렇게 배척하는 자세는 옳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딥시크가 좀 이슈가 돼서 그렇지 원래 그 전부터 좀 더 적은 비용으로 좀 더 효율적인 AI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는 어차피 가야 될 방향이긴 했어요. 지금처럼 엔비디아만 떼돈을 버는 구조는 이 장기적인 AI 시장의 발전에서도 바람직하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비용이 칩 비용이나 이런 개발 비용이 더 낮아지고 더 많은 이제 사람들이 AI를 사용해야 거기서 또 다른 혁신도 나오고 건전한 성장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동안 이제 엔비디아 칩이 좀 비싸게 팔 수 있었던 이유는 이 AI를 똑똑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트레이닝 칩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이 딥시크 사태에서 보듯이 얘네가 이 AI를 훈련할 때 꼭 비싼 AI 칩이 없더라도 좀 획기적으로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훈련의 노하우를 공개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훈련이 정말 중요했지만 이제 훈련이 어느 정도 돼서 앞으로는 이 추론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도 많아요. 그러니까 추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실제로 좀 끄집어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추론 영역에서는 엔비디아의 칩이 절대적이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애들이 자체 칩을 설계 하잖아요. 자체 칩도 이제 이 트레이닝보다는 이 추론 쪽에서 좀 강점이 있고요. 이 추론 칩 분야는 스타트업의 좀 작은 회사들도 많이 뛰어들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좀 장기를 보면은 지금처럼 값비싼 엔비디아 칩의 독주가 좀 계속되기보다는 좀 다양한 방식의 또 칩도 개발되고 그리고 딥시크가 보여줬듯이 효율적으로 좀 훈련하는 방법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알고리즘의 노하우 등이 좀 쌓여서 더 싸고 좀 더 효율적인 AI 모델이 나와서 좀 보편화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더 많은 사용자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칩의 수요는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칩은 여전히 잘 팔리겠지만 아무래도 이 시장의 헤게모니가 기존에는 이제 하드웨어, 인프라, 반도체 이쪽에 있었는데 나중에 이게 보편화가 되면은 이 AI 모델을 실제로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 서비스 소프트웨어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IT 버블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 장비나 좀 하드웨어 쪽 기업 주가가 가죠. 근데 결국에 가는 거는 이 소프트웨어 그리고 플랫폼 이쪽이잖아요. 클라우드 사이클도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좀 하드웨어 장비 쪽이 오르다가 나중에는 이런 클라우드 회사 결국에는 이 플랫폼 회사가 오르죠. 그래서 저는 AI 발전도 결국 이게 좀 값싼 AI 모델이 나오게 되면은 이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 플랫폼 기업 이런 쪽이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저는 좀 플랫폼을 가진 회사가 유리하다고 보는데 이 플랫폼 기업이 유리한 거는 이제 AI 모델이 나왔을 때 이거를 자기 플랫폼에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직접 활용을 해볼 수 있고 여기서 또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이용해서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수익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대표적으로 보여준 기업이 이제 메타라고 할 수 있어요. 메타가 뭐 인스타, 페이스북, 왓츠앱 등 자사 플랫폼에 이 AI를 적용해서요. 이제 광고 타겟팅을 정교화시키면서 광고 수익이 엄청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기 실적도 보면은 이제 뭐 매출도 20% 넘는데 순이익은 거의 50% 성장했죠. 한 요 몇 년 사이 순이익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빅테크 기업 중에서도 이 AI 모델을 자사의 플랫폼에 적용해서 수익성을 진짜 개선을 좀 빨리 시킨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메타가 한때 이제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꿨을 때 주가가 마이너스 한 60에서 70% 폭락했었어요. 이때 저도 진짜 힘들었는데 딱 이 시점에 챗GPT가 나왔죠. 그 이후로 거의 7, 8배 주가가 올랐죠. 빅테크 중에서 아마 최근에 제일 많이 오른 기업 중 하나예요. 메타버스로 망할 뻔했는데 AI가 심폐소생술한 거죠. 근데 지금 포워드 PR이 이제 24배. 이게 뭐냐면은 메타는 항상 이제 빅테크 중에서도 가치주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너무 밸류에이션이 낮다. 근데 지금은 예전처럼 낮다고 할 순 없죠. 구글도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구글도 메타처럼 뭐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많잖아요. 일단 검색 엔진 있고요. 유튜브 있죠.
그리고 안드로이드 있고요. 그리고 크롬, 브라우저도 갖고 있는데 이런 여러 플랫폼에 메타처럼 AI 기술을 접목하면은 이제 거의 광고 수익이잖아요. 예, 타겟팅을 정교화하고 순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구글이 챗GPT 때문에 망한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게 검색 시장이 작년 말 기준으로 아직도 90%예요. 이게 뭐 크게 변한 게 없죠. 물론 아직도 시장은 결국은 AI로 얘네가 이 수익을 잃을 거라는 좀 두려움이 반영돼서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것 같기도 해요.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구글이 서비스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지도도 많이 쓰실 거고, 그리고 뭐 드라이브도 많이 쓰지만 이제 지도나 그리고 구글 문서 시트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무료로 제공하는데 만약에 AI 발전이 좀 좋게 돼서 이런 서비스들이 상호 연결이 잘 되면요, 얘도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터키 2주 여행 갔다 왔잖아요. 제가 제미나이 AI한테 시키는 거죠. 야, 내가 2주 동안 터키 여행 자유여행 갈 건데 여행 일정 뽑아와봐. 알트 1에서 한 알트 5까지 여행 코스 짜서 이제 구글 시트로 정리해주고 지도에 이 알트 1부터 5까지 색깔로 다르게 해서 코스 표시해줘봐. 그럼 제가 이제 그렇게 딱 정리한 걸 보고 나는 그러면 뭐 알트 1으로 해서 여행 갈 거니까 내가 제일 싼 비행기 그리고 내가 좋아할 만한 가성비 숙소 예약해주고 구글 페이로 결제해줘. 비용은 시트로 정리해줘. 뭐 이렇게 가능한 시대가 나올 수 있잖아요. 제가 정말 그 알트 1 코스대로 이렇게 막 캘린더랑 지도에 있는 나는 대로 가면은 제가 가는 곳에 이제 이런 웨이모 자율주행 택시가 딱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계되었을 때 저는 구글의 진정한 좀 AI 파워가 생기지 않을까. 당장 메타처럼 AI를 활용해서 뭐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추후에 AI가 좀 더 저렴해지고 보편화되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다양하고 좀 포텐셜이 많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분기 이제 실적을 보면은 수익성 순이익 성장률이 28% 그리고 클라우드 성장률이 거의 30% 됐거든요. 그럼 저는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이 기대감이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발표 당일에 마이너스 7% 주가 폭락했는데요. 지금 포워드 PER이 한 18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야, 이거 정도는 좀 매수 기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는 AI 기술이 정말로 낮아지고 보편화되었을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이제 아마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도 진짜 포텐셜이 많은 기업이에요. 아마존도 메타처럼 이제 타겟팅을 잘 해서 상품 이제 매칭하는 거잖아요, 소비자에게. 그래서 광고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죠. 광고 성장률이 아마 3사 중에 제일 높은 걸로 아는데,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마존은 광고보다 기존의 이커머스 사업에서 지금 유통이나 배송이나 그쵸, 이 물류 이런 쪽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AI 기술로 효율화시켰을 때 포텐셜이 더 큰 것 같아요. AI를 왜 사용해요? 이건 결국 비용을 줄여서 수익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아마존은 이 빅테크 모든 기업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인력을 채용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물류, 유통, 배송 관련해서 비용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창고에 막 그 여러 물류 시스템에 나중에 AI로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가장 큰 게 이제 아마존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은 매출만 보면은 빅테크 대비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압도적으로 1위죠. 근데 영업이익률은 가장 낮아요. 물론 R&D 투자가 커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만큼 비용이 지금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AI랑 이제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걸로 이제 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 때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포텐셜이 가장 큰 기업이 이제 아마존인 거죠. 전 세계에서 이제 로봇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기업이 사실 아마존이에요. 2023년 기준으로 75만 대. 아마 작년 말 기준으로는 100만 대를 넘었겠죠. 이게 막 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조금 지나면은 인간보다 로봇이 더 많이 일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로봇을 활용하는 데이터와 경험도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뭐 이런 건데요. 사람의 일자리는 갈수록 없어지겠죠. 아마존의 최근 2, 3년 수익성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분기도 YOY로 거의 90% 순이익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아마존이 메타랑 좀 다른 거는 이게 메타는 바로 AI로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있었지만 아마존은 이제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화물차 자율주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이제 실제 리얼 월드에서 피지컬 AI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바로 안 되죠. 그 유튜버 이호성 님이 얼마 전에
아마존이 시총 1위가 될 수 있는 좀 가능성을 봤는데 그런 설명을 했어요. 딥시크 사태 최대 수혜주라고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AI 플랫폼을 노리는 이제 AWS 전략 소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픈 AI나 구글 메타는 직접 자기들 AI 모델 개발했잖아요. 근데 아마존은 직접 개발도 하지만 이것보다는 좀 다른 회사의 이런 다양한 AI들을 자기들 플랫폼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판을 깔아주는 좀 플랫폼 전략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기존의 이런 빅테크 플랫폼을 보면은 락인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더 좋은 서비스가 나온다고 해도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 혼자만 옮기기가 힘들죠. 카카오톡이 대표적인 예잖아요. 근데 이게 기존의 플랫폼하고 다르게 AI 모델은 이런 락인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A 모델을 쓰고 있는데 조금 더 싸고 더 좋은 B 모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갈아탈 수 있는 거예요. B를 쓰다가 특정 영역에서 강점이 있는 C 모델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B 모델도 쓰다가 C 모델도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WS는 이런 다양한 모델을 비교해서 한 번에 같은 이제 그 플랫폼을 쓸 수 있게끔 하는 전략인데 이게 AI 모델은 언제든 갈아탈 수 있지만 이 전체를 좀 싸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이 플랫폼은 갈아타기가 힘든 걸 좀 노리는 거죠. 그래서 오픈 AI도 AWS에 자기 서비스 오픈하고 싶어 하죠. 근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계약 때문에 안 되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AWS에서 이제 챗GPT가 되는 날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챗GPT, 뭐 엔트로픽, 제미나이 그밖에 여러 지금 뭐 이미 R1 딥시크의 R1 모델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많은 이런 AI 모델 그리고 개발자 그리고 사용자 이런 것들이 모여서 건전한 AI 생태계를 이루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AWS의 비전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구글, 아마존, 메타 주주잖아요. 굉장히 지금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 있을 확률이 높아요. 아마 100%겠죠.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제일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각자 이제 AI 기술이 정말 낮아지고 누구나 사용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보편화되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기업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인데 이제 이게 주식 시총 상위 기업인데요. 대부분이 사실 IT나 테크 기업이잖아요. 뭐 버크셔 빼고. 근데 그 다음 순위에 있는 기업을 보면요. 뭐 JP 모간, 일라이 릴리, 비자, 뭐 유나이티드 헬스, 엑스모빌, 마스터카드, 뭐 코스트코 뭐 이런 기업들이 테크는 아니죠. 테크 기업은 아닌데 뭔가 각자의 위치에서는 이게 역사와 전통, 업력, 브랜드 가치, 압도적인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에요. 근데 얘네가 나중에 AI 기술이 정말 보편화된다. 그러면 이런 빅테크 기업들도 그러니까 테크가 아닌 기업들도 AI 기술을 접목해서요. 자기들 비용을 낮추고 자사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점프업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JP 모건이 금융사잖아요. AI를 이용해서 굳이 뭐 애널리스트나 BB 그러니까 직원 숫자를 죽여요. 인건비를. 그런데 AI로 더 좋은 금융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주가 오르겠죠. 일라이 릴리도 앞으로 AI 기술을 활용해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획기적인 약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면요. 그러면은 주가 오르겠죠. 엑슨모빌이랑 쉐브론은 이 석유 시추 하잖아요. 이 석유 시추도 굉장히 땅 파는 그냥 전통적인 산업 같지만 얘도 AI 기술을 활용해서 좀 더 이 수익성을 개선시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AI 모델을 돌려서 여기를 파면 좀 더 수익성이 개선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AI 혁신의 과실은 꼭 그 테크 업계로만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전통적인 산업 중에서도 수혜를 받을 기업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 SCHD도 보면 다 이런 기업들인데요. 얘네도 AI랑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중국 기업들도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항생 테크 주가를 보면은 1년 사이 거의 2배 올랐거든요. 이게 앞으로 싸고 효율적인 AI 기술이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은 중국 기업들도 활용하겠죠. 그래서 여기를 활용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생길 거예요. 지금 중국의 하드웨어 쪽,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이 작년에만 3, 4배씩 주가가 뛰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이쪽이 폭등한 것 같은데 향후 소프트웨어나 이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도 좀 기회가 올 수 있겠죠. 그 중국 투자 얘기하면은 모두가 이제 거품 물면서 하길 떼고 절레절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도 한번 당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가 뭐 어떻게 투자 기회라고 할 수 있었죠. 작년 초에도 어떻게 보면은 투자했으면 2배 올랐으니까. 근데 이제 이 공산당이랑 이제 그 시위 그분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이제 너무 많은 비중은 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분산으로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자, 딥시크 충격으로 인한 세 줄 요약은 이제 앞으로 AI 비용이 좀 낮아질 것 같다. 그러면은 하드웨어에서 그 해계모니가 소프트웨어, 이 서비스 쪽으로 좀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 서비스 기업에서도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내가 좀 적용하고 좀 데이터를 쌓아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무래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물론 뭐 저는 확증 편향이 있기 때문에 뭐 구글, 메타, 아마존 들었지만 그리고 빅테크, 테크가 아닌 기업 여기도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중국 주식도 한 번쯤은 다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뭐 미래는 누구도 모르죠. 참고만 해주시고 다른 의견이나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좀 편하게 봐주시고 좀 댓글 남겨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